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솔직히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그저 너희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30년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학비 대주고 결혼 비용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기력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놀랍도록 달라진 그녀의 삶, 그리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나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어린 두 아이와 병원비로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대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두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몸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침 6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장을 했습니다. 엄마, 나 또 반장 됐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축구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었다며 흙투성이가 된 채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골 넣었어. 그때의 그 웃음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큰아들은 나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번 돈이야.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작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할 때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혼자 외롭게 안 할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드디어 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도와주러 갔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쑤셨지만 손주가 내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동안 모아둔 돈 있어요? 뜻밖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이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엄마, 그동안 애들 봐주면서 용돈 드린 거 모아놓으셨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이 없단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렇구나.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던 큰아들이 점점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까지 연락이 뜸해지면서 나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작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큰아들의 말에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지. 솔직히 엄마가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 맞아. 엄마도 좀 현실을 아셔야지. 우리도 힘든데 자꾸 기대시면 안 되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요?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말이 결정타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한테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우리가 용돈 드린 게 얼만데. 모아둔 거 분명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없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거고, 예전에 엄마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없다는 거야? 엄마도 이제 좀 자각하셔야 할 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손 떼세요. 엄마도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더는 내 자식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걸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바싹 마른 듯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작게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문득 아주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남편이 떠난 후 시골 변두리에 조그맣게 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 땅만은 언젠가 값어치가 오를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 하나 남겨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이들 학비 대랴, 생활비 대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땅은 머릿속에서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그 말이 떠오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주소를 묻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네. 왜요? 어머니 땅이요. 지금 개발 예정지로 포함됐거든요. 네? 순간 핸드폰을 꼭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면서 토지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현재 시세로 보면 어머니가 상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새로 지어진 도로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열쇠였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정말 내 돈이라고? 20년 동안 남편이 남긴 작은 땅, 그 땅 하나로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얼마 전까지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도 돼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살으셔야죠. 우리랑 가까운 데서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동안 나를 짐처럼 여기던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그맣게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배운 솜씨세요? 우리 엄마도 이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더니 어느 날 한 손님이 내 반찬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TV에서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유명 유튜버가 리뷰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평생 해오던 대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왔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단순히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때 나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이제 이 돈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 나는 곧바로 금융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돈을 그냥 두지 말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합니다. 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에 투자했다. 나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우량 기업 주식이나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국내 대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주식 배당금이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월세 수입을 위해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어머니, 집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월세가 나오는 곳을 사는 겁니다. 나는 곧바로 직주 근저, 출퇴근이 편리한 곳, 역세권,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공실률이 적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가게를 둘러보던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한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에 큰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엄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제야 나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다시 내게 기대려는 것이겠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이 바쁜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나는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일하고 밥을 차리고 집안을 돌보느라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재료 정리를 하다 보니 온종일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무겁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참고 있었는데 점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쏟아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다리가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에 온 상태예요. 이러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구나.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내 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는 건강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버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몸을 혹사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등록해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해요.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아령을 들었습니다. 하루 20분씩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는 국.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을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건강한 재료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과 당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맛도 좋은데 담백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한 끼는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걸 먹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빵과 커피, 때로는 고소한 견과류와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식사. 이게 내 삶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귀찮고 겁이 났습니다. 괜히 검사하다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피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알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이제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서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요.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먼저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아껴주던 몇몇 사람들. 그동안 나는 너무 바빠서, 혹은 가족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할까?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걸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챙겨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취미라는 걸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는 해야 할 일만 가득했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니면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떠올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취미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서 뭐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화실에 가서 수채화를 그리며 몰입하는 시간, 요가 학원에서 몸을 늘리며 스트레스를 풀던 순간, 심지어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편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한편 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식들이 나를 찾으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기댈 곳이라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밀어낼 때,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남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노후에 기대야 할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를 동반한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오랫동안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가 있어야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돌보느라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죠. 쉬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저 가족을 위해 버텨오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